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연왕입니다. 제가 문어 영상에서 과학에 관한 얘기를 집에서 할 거라고 했는데요, 집에서는 할 수 없어서 카페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이 모든 것은 이 단어 하나와 연관이 있습니다. 입자, 원소, 블록, 톰슨, 돌턴, 입자론 등등등등. 이 단어가 뭘까요? 바로 원자입니다. 원자는 일단 원자 정의부터 알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원자는 모든 물질적 요소의 최소한의 어떤 구성 요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큰 레고 블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레고 조각 하나가 바로 원자인 셈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원자의 결합 구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원자는 크게 안쪽에 있는 원자 핵과 바깥쪽에 있는 전자로 나뉘어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와 안쪽 원자 핵을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일단 바깥쪽 외곽 쪽을 돌고 있는 원자부터 시작합시다.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으면서 아주 작아요. 엄청 작으면서 그래도 또 질량은 아주 약간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인데요, 안쪽에 있는 양성자, 안쪽에 있는 원자 핵은 크게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양성자는 말대로 양전하, 즉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입자고, 중성자는 중성을 띠고 있는 입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양성자, 예를 들어 플러스 극, 근데 솔직히 플러스 극이 서로 엉겨 있을 것 같나요? 당연히 아니죠. 플러스 극이 엉겨 있으려면 뭔가를 붙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풀처럼 붙여주는 아까 말했던 중성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말이 되죠. 왜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을 띠고 있는 중성자가 있단 말이죠. 그럼 두 개를 같이 있으면 당연히 양전하를 띠겠죠.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돌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돌고 있다면 이것은 서로 양전자, 음전하가 합쳐지고 중성이 되는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자의 결합 구조까지 이론적으로 알았으니 원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원자의 역사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데모크라토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가 있었단 말이죠.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데모크라토스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거의 철학자였어요. 이 철학자였던 데모크라토스는 모든 것을 다 입자로 설명하려고 했죠. 이것을 입자설이라고 해요. 데모크라토스의 입자설에는 원자, 즉 아토모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와 void,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빈 공간은 원자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쉽게 말하면 원자가 야구장 크기라면 전자는 개미 한 마리 크기고 원자 핵은 야구공 하나의 크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빈 공간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의 존재를 추리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유물론이라는 사상인데, 유물론이란 영혼이나 마음, 즉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마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모든 게 물질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근대에 와서야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원자의 존재를 추리하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발견된 질량 보존의 법칙,
화학 반응들을 일으킬 때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있는 원자량과 이후의 원자량은 같다. 이게 성립하지 않는 단 한 개의 경우의 가지수가 있는데 바로 핵반응. 이렇게 되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사라지면서 이게 성립하지 않게 돼요. 또 다른 법칙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 등등등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라는 입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맹점은 하나 있었어요. 저희는 원래 이런 양성자가 하나가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으로 상상하죠. 근데 여기에선 존 돌턴은 조그만 한 구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전자의 존재를 입증했어요. 전자는 아까 말했듯이 음전하를 띠고 있는 가장 작은 요소이지요. 그러면은 이 전자를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최근에 톰슨은 실험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걸 자세히 말하자면 크룩스관, 즉 진공관 등을 이용한 실험이 그 당시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실험을 응용해서 전자의 존재를 입증해낸 거죠. 아시겠죠? 그렇다면 일단 음전자를 만들었는데 당시는 이렇게 생긴 푸딩에 플러스 극이 건포도처럼 마이너스 전자가 콕콕콕 건포도처럼 박혀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전체 푸딩은 플러스를 뜻하고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어니스트 러더퍼드는 방사능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알파 입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씩으로 이루어진 핵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헬륨 원자의 원자 핵입니다. 이거를 알파 입자에 쏘았어요. 이걸 아주 얇은 알루미늄 판에 쏘았는데 이 아주 작은 알루미늄 판에 쏘았더니 한 8,000개 중에 한 개는 튕겨 나왔거든요. 이게 왜 튕겨 나왔을까요? 이렇게 두꺼운 양성자가 4개나 있는데 전자 하나 있다고 막아낼 순 없죠. 그러니까 더 큰 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핵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요즘 많이 알고 있는 이러한 원자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 원자 모형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돌고 있는 원자 모형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원자 모형이지만 사실 이건 틀렸습니다. 보세요. 최근에 만들어진 전자기학 법칙에 의하면 이 전기라는 것 자체가 음전하, 즉 전자의 흐름이니까 이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면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를 손실한 전자 입자는 에너지, 즉 힘을 잃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원자 핵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죠.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전자는 자신만의 안정된 궤도에서 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궤도는 각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으면 바깥쪽에, 에너지가 적으면 안쪽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라는 건 귀신 같아요. 여기 한쪽에서 사라지고 저기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올 때 남는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합니다. 이렇게요. 남는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때는 오히려 이렇게 전자가 올라왔을 때 열 에너지 즉 또는 빛 에너지를 이렇게 먹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파트를 오를 때 어떤 한 사람이 올라가려면 밥을 먹는 거고 내려온 다음에 남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모형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닐스 보어입니다. 코펜하겐 모형, 즉 코펜하겐 해석, 즉 양자역학을 제일 처음 창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자가 뛰어오르고 치뛰고 날뛰고 하는 현상을 바로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양자역학의 존재를 제일 처음에 증명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최근에 나온 모형으로는 이 안개 구름 모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형인데요. 전 이건 대충 점을 찍은 거고 실제 모형은 좀 더 정교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전자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을 진하게 칠하고 가장 가능성이 없는 곳을 연하게 칠하는 방식을 말해서 이런 이 방식으로 전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에도 만들 수 있는 오비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더 자세하고 정교한 원자 모형을 만들도록 전 세계 과학자들이 노력 중입니다.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좀 그만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